골든보이상은 그해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골든보이 수상자 중 일부는 기대에 부응하며 축구 역사에 남는 스타가 되지만 다른 이들은 예상과 달리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상이 제정된 이후에 21명 수상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2003년으로 되돌려보면 첫 번째 골든보이상은 라파엘 판데르 파르트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불과 17살에 아약스 1군에 합류하며 주목을 받았죠. 이 네덜란드 미드필더는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아약스에서 177경기에 출전해 52골을 기록하는 등 빛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잦은 부상이 그의 발목을 잡았고 결국 아약스에서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는 22세에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로 이적해 아약스 시절의 폼을 회복하게 되었고 독일에서의 성공적인 활약 덕분에 3시즌 후 레알 마드리드로 입단하게 되죠. 하지만 이 선택은 그의 커리어에 큰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던 카카와의 경쟁에서 밀려 마드리드에서의 출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시즌 후 그는 토트넘으로 이적해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성과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후 다시 함부르크로 돌아갔다가 베티스 그리고 덴마크의 몇몇 클럽에서 뛰었지만 점차 하향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8년에 은퇴했고 그의 커리어는 골든보이로서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의 골든보이상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상은 에버턴에서 단 16세의 아스널을 상대로 골을 넣으며 주목받기 시작한 웨인 루니에게 주어졌습니다. 그해 루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했고 그곳에서 전설을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맨유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5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6개의 주요 트로피를 차지했으며 253골로 맨유 역사상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도 활약해 53골을 기록하며 국가대표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고 최근 해리 케인에 의해 기록이 깨지기 전까지 유지됐습니다. 31세에 맨유를 떠난 후 다시 에버턴으로 돌아갔다가 미국 MLS를 거쳐 결국 챔피언십의 더비 카운티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루니가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5년의 골든보이 수상자는 그를 압도합니다. 바로 리오넬 메시였기 때문입니다. 메시는 이 상의 의미에 완벽히 부합하는 활약을 펼쳤죠. 2004년에 바르셀로나에서 데뷔한 이후 17년 동안 778경기에 출전해 무려 672골을 넣으며 구단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 우승 10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를 달성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약 20년을 보낸 후 메시는 파리로 이적해 음바페와 네이마르와 함께 뛰었고 현재는 미국 MLS에서 새로운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의 20년 경력 동안 발롱도르를 무려 8호에 수상했으며 이는 축구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2022년 그는 마침내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며 말 그대로 축구 인생을 완성했습니다. 2006년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젊고 재능 있는 미드필더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골든보이를 수상하게 됩니다. 당시 19세였던 파브레가스는 아스널에서 이미 눈에 띄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21세가 되자마자 아스널의 주장으로 임명되었고 8년 동안 팀에 헌신한 뒤 고국으로 돌아가 바르셀로나에서 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에서는 차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와 같은 선수들 사이에서 그의 재능이 가려졌고 결국 3년 뒤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스널의 라이벌 팀인 첼시로 이적해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첼시에서의 첫 시즌에 그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무려 1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아스널 시절에 이루지 못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2019년까지 첼시에서 거의 200경기를 소화한 후 그는 모나코로 이적했고 그 뒤 이탈리아의 코모에서 선수 겸 코치로 1년간 활동하다가 2023년에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또 다른 전설로 넘어가면 2007년 골든보이상을 받은 선수는 세르히오 아구에로입니다. 아구에로는 아르헨티나의 인디펜디엔테에서 활약하며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의 재능을 알아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약 1,700만 파운드를 주고 영입하면서 스페인 무대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유산을 쌓기 시작했죠.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 마지막 날 그는 경기 종료 직전인 93분의 극적인 골을 넣으며 맨체스터 시티에 구단 역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안겨주었고 이는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 남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골은 또 다른 골든보이 수상자인 발로텔리의 어시스트로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아구에로는 이후 10년 동안 맨시티에서 390경기에 출전해 260골을 기록하며 구단 최다 득점자가 되었죠. 그 후 그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으나 심장 부정맥 진단을 받으며 2021년에 은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골든보이 수상자가 구단 전설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
브라질의 천재 소년 안데르손이 이 상을 받았지만 그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안데르손은 2007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했는데 이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그의 재능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안데르손은 메뉴에서 총 8년을 보냈지만 그 기간 동안 몇 번의 좋은 순간이 있었고 많은 아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는 잦은 부상에 시달렸고 결국 그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루이스 파날 감독이 메뉴에 부임하면서 안데르손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브라질로 돌아가 실망스러운 경력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안데르손의 브라질 동료인 알렉산드르 파토가 밀란에서 활약하며 골든보이를 수상했습니다. 그는 인터밀란에서 밀란으로 이적한 직후였고 밀란에서의 첫 몇 시즌 동안 확실히 골든보이로서의 자격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파토가 유럽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아 가던 중 부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밀란에서 59경기를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밀란은 파토를 방출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는 브라질의 코린티안스로 이적해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밀란을 떠난 후 파토는 몇몇 브라질 클럽을 전전했으며 유럽으로 돌아가 다시 도전했지만 밀란 시절의 젊은 시절 폼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2010년 골든보이상은 인터 밀란에서 활약 중이었던 젊은 이탈리아 공격수 마리오 발로텔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발로텔리의 경력 초반부터 두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첫째, 그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였고 둘째,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 밀란에서는 훈련에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문제들이 항상 있었지만 그의 재능 덕분에 2010년 트래블을 달성한 팀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지만 또 다시 많은 규율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2011년에는 한 시즌에만 4장의 레드카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해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아구에로의 유명한 93분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도 한계가 있었고 태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결국 시티는 그를 매각해야 했습니다. 맨시티를 떠난 후 그는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활약했고 리버풀에서 다시 한번 잉글랜드 무대에 도전했지만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높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는 제노아에서 이탈리아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마리오 괴체가 골든보이상을 수상했지만 독일 축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오는 8살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입단해 아카데미를 거쳐 2009년에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2013년에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했지만 결국 바이에른 뮌헨에 패하며 같은 해 바이에른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에른에서의 시간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선발 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바이에른에서의 3년 동안 73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그 기간 동안 월드컵에서 몸 상태를 회복해 아르헨티나와의 결승에서 마지막 순간 결승골을 넣으며 축구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2016년 괴체는 다시 도르트문트로 돌아왔고 현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그가 10년 전 보여줬던 뛰어난 모습은 이제 그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다음 골든보이 수상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보유한 선수인 이스코입니다. 이스코는 2012년 말라게에서 뛰며 골든보이 상을 수상했으며 그 해 팀은 리그에서 6번째로 마감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2013년 레알 마드리드는 이스코를 영입하기 위해 2,600만 파운드를 지출하며 그를 베르나브로 데려왔습니다. 이스코는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크로스, 모드리치,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같은 선수들과 선발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했기에 출전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코는 구단에서 9년을 보내며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를 5번 우승했고 이는 몇몇 마드리드 팀 동료들과 함께 기록을 나누는 성과였습니다. 결국 이스코는 마드리드를 떠나 세비야로 이적했으며 현재는 레알 베티스에서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가장 큰 영웅에서 제로로 전락한 선수는 바로 축구에서 금지된 골든보이 폴 포그바입니다. 폴 포그바는 2013년 유벤투스에서 뛰면서 골든보이상을 수상했습니다. 폴은 2012년 유벤투스에 입단한 후 다음 5년 동안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선수였으며 세리에 A에서 4번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6년 포그바는 유벤투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세계 기록적인 이적을 하였고 이는 폴 포그바의 하락을 예고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맨유에서의 첫 시즌 그는 유로파리그, 커뮤니티 쉴드, 카라바오컵을 우승했지만 빠르게 조세 무리뉴 감독과의 관계가 악화되며 더 이상 그와의 사랑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포그바의 맨유에서의 시간은 매우 기복이 심했으며 자주 폼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 일이 많아 시즌의 많은 부분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포그바는 맨유에서의 불안정한 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가대표팀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2018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결승전에서 골까지 넣었습니다.
메뉴에서의 실망스러운 성과가 6년을 이어간 후 그는 유벤투스로 돌아가 자신의 커리어를 되돌리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핑 검사에서 포그바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을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향후 내년간 축구 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대한 경력을 예상했으나 매우 실망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2년은 2014년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영국 선수가 골든보이상을 받았고 그 주인공은 라임 스털링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리버풀에서 뛰고 있었고 거의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 될 뻔했지만 제라드의 실수가 우승을 놓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후 그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그 우승은 하나가 아닌 여러 번이었습니다. 2015년 스털링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며 5천만 파운드를 기록했습니다. 그 후 스털링은 시티에서 8년을 보냈고 총 339경기에 출전하여 131골을 넣으며 아구에로 뒤를 이어 시티의 역대 득점 2위에 올랐습니다. 2019년 스털링은 실제로 프리미어 리그 PF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월드컵 준결승과 유로 결승에 진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그는 시티에서 주전 자리를 잃기 시작했고 결국 첼시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첼시로 이적한 시점은 바로 첼시가 긴 불황기에 접어든 시점이라 아마도 그가 클럽을 옮긴 결정이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잘못된 클럽 선택을 한 선수는 2015년 골든보이상을 받은 앤서니 마르시알입니다. 마르시알은 2015년 모나코에서 활약하며 프랑스 리그를 뜨겁게 달궜고 차기 티에리 앙리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멋진 활약 덕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를 5천만 파운드에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에서의 생활은 매우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리버풀과의 데뷔전에서 골을 넣고 시즌을 18골과 AF컵 우승 메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포그바와 마찬가지로 마르시알도 유나이티드에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의 최고의 시즌은 2020년으로 그해 총 23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는 그 기록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그는 세비야로 임대 이적했지만 여전히 경기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의 커리어는 맨체스터에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2016년 골든보이상의 수상자는 이 목록에서 가장 큰 실망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해의 상은 벤피카에서 뛰어난 시즌을 보낸 후 포르투갈과 유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레나토 산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어린 선수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는 은골로 칸테와 비교될 정도였고 이로 인해 바이에른 뮌헨은 그를 3천만 파운드에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에서의 시간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는 단 4경기 출전에 그쳤고 결국 웨일스의 강팀 스완지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그러나 스완지에서도 그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겨우 12경기만을 뛰었습니다. 바이에른은 결국 그를 2019년에 릴로 팔았고 그곳에서 다시 최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파리 생제르맹을 10년 만에 꺾었습니다. 릴에서의 활약 덕분에 PSG가 그를 노렸고 2022년에 PSG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파리에서의 시간은 부상에 시달리며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PSG는 그를 로마로 임대 보내어 조세 무리뉴 감독 아래에서 뛰게 했지만 세리에 A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몇 번의 아쉬운 결과를 지나 2017년 골든보이 상은 확실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상은 킬리안 음바페에게 돌아갔습니다. 음바페는 2016-17 시즌에 모나코가 프랑스 리그를 지배하고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그 이듬해 음바페는 모나코에서 파리로 이적해 네이마르와 카바니와 함께 치명적인 공격진을 구성했습니다. 파리에 합류한 이후 음바페는 2021 시즌을 제외한 모든 리그 타이틀을 차지했으며 그 시즌은 레나토 산체스가 릴과 함께 우승한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음바페는 단순히 국내 리그에서 우승한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8년 월드컵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국가대표로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고 2022년에는 결승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또 한 번 우승에 가까운 성과를 냈습니다. 다시 말해 월드컵 결승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의 그 결승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리안 음바페는 이미 골든보이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8년 누가 골든보이를 차지했을까요? 그 주인공은 아약스에서 뛰었던 마티아스 데 리흐트입니다. 이 수비수는 유로파 리그 결승에 진출하며 17살의 나이로 유럽컵 결승에 출전한 최연소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메뉴에 패배하며 우승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상을 수비수로서 처음으로 차지한 선수로 그가 가진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데 리흐트는 아약스가 역사적인 챔피언스 리그 여정을 거쳐 준결승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해 그는 유벤투스와 6,500만 파운드의 계약을 체결하고 첫 시즌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지만 그 이후 몇 년간은 이탈리아에서 꾸준한 폼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2년에는 유벤투스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여 첫 시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최근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습니다. 2019년에 골든보이상은 벤피카에서 뛰던 조앙 펠릭스에게 주어졌습니다. 펠릭스는 유로파 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자신을 전 세계에 알렸고 이는 해트트릭을 기록한 최연소 선수라는 기록을 세운 순간이었습니다. 벤피카에서의 눈부신 활약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포르투갈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 10억 1,300만 파운드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은 펠릭스에게 아마도 실수였을 것입니다.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라면 수비적인 성향이 강한 팀으로의 이적은 맞지 않는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아틀레티코에서의 시간이 형편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지닌 가격표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 1월 그는 첼시로 임대 이적되었고 데뷔 경기에서 빨간 카드를 받으며 런던에서의 시간 동안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바르셀로나로 다시 임대되었는데 거기서도 큰 활약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조앙 펠릭스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선수는 2020년 골든보이상을 받은 얼링 홀란드입니다. 이 선수는 그냥 골을 넣기 위해 태어난 듯한 선수입니다. 2019-2020 시즌 그는 RB 잘츠부르크에서 뛰며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6경기 만에 8골을 넣으면서 축구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멋진 활약 덕분에 유럽의 여러 팀들이 그의 영입을 위해 경쟁했지만 그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계약을 맺었고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89경기에서 86골을 기록하며 같은 나이대의 다른 선수들 중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나이대에서 이런 기록을 세운 선수는 아마도 전설적인 호날두 나자리오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2022년 그는 분데스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의 도약을 선택해 맨체스터 시티와 계약을 맺었고 첫 시즌 만에 36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맨시티를 트래블 우승으로 이끌며 맨시티를 역사상 두 번째로 트래블을 달성한 잉글리시 클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홀란드는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하지만 이미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트라이커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격수에서 미드필더로 2021년 골든보이상은 바르셀로나에 단 16살의 나이에 입단한 페드리 곤잘레스에게 주어졌습니다. 2020년 페드리는 바르셀로나에서 50경기를 뛰며 그중 두 번째로 어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페드리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페드리는 바르셀로나에서 짧은 시간 동안 3개의 주요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그 중에는 라리가 우승도 포함됩니다. 또한 그는 국가대표팀에서도 많은 출전 시간을 얻었고 유로 대회에서 대회 최우수 젊은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차세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니에스타는 항상 그의 파트너인 자비가 있었듯이 페드리 역시 가비와 함께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가비는 2022년 골든보이상을 수상했습니다. 가비는 단 11살의 나이에 바르셀로나에 입단해 아카데미를 거쳐 2022년-2023 시즌에 첫 팀에 데뷔하며 바르셀로나가 리그 타이틀을 들어 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가비의 첫 번째 우승 트로피는 스페인 슈퍼컵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3대1로 꺾고 얻은 것이며 이 경기에서 그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가비는 2022년 월드컵에서 스페인 대표로 출전하며 대회 역사상 세 번째로 어린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스페인과 함께 네이션스 리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2023년 끝에 골든보이상을 수상한 선수는 바로 주드 벨링햄입니다. 벨링햄은 2020년 불과 16살의 나이에 버민검 시티에서 데뷔하며 자신을 세상에 알렸고 그로 인해 가장 어린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시즌 동안 44경기에 출전하며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유럽의 큰 클럽들이 그의 재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벨링햄은 겨우 17살의 나이에 독일로 향하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독일에서의 시간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는 도르트문트의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가끔씩 팀의 주장도 맡았습니다. 벨링햄은 이미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으며 유로 대회와 월드컵에서도 뛰었고 그 대회에서 결승과 중결승에 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강한 3년을 보낸 후 레알 마드리드는 9천만 파운드를 투자해 이 잉글랜드 미드필더를 영입했고 현재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 중입니다. 마드리드에서의 첫 시즌은 전기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레알 마드리드의 최고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아마도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겨우 20살인 벨링햄은 확실히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골든보이 수상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그 선수 라민 야말입니다. 그에 관한 영상은 이미 제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아마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을 거예요. 그러니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새로운 영상은 내일 공개될 예정입니다.